겉칼라에는 접착심지 다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밀지 마시고요.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다려주시고요. 낮은 온도에서 오래 누르고 있어야 잘 붙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다려주면 잠깐은 붙어 있지만 금방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착심지 겉칼라에는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겉칼라에 이렇게 접착심지는 붙였고요. 완성선도 마저 다 그려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안단 같은 경우에는 이 옷에는 여름 옷이라서 안감이 없기 때문에 안단에는 이런 식으로 접착 심지를 바로 다리시면 안 되고요. 봉제를 해서 심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안단이고요. 뒤안단의 겉과 접착 심지의 겉부분이 맞닿게 놓아주세요. 심지에서는 접착제가 발리지 않은 만졌을 때 매끄러운 쪽이 겉쪽입니다.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어깨나 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칼라에 같이 끼워 박히던지 앞안단의 어깨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심지하고 박아주는 곳은 요 가장자리 바깥선입니다.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요 끝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앞안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선을 박아주시면 돼요. 역시나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시접을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0.5도 많고요. 0.3mm 정도 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접 0.3cm 정도 되게 잘라주고 나면 이거를 뒤집어 주시는데, 뒤집어 주게 되면 여기 접착제가 발린 까실까실한 부분이 안단의 안쪽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다려서 붙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안단의 가장자리가 제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릴 때도 이 상태로 그냥 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부분이 깨끗하게,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심지가 밀려나와서 보이지 않도록 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시침핀을 먼저 꽂아주고 다림질을 할 건데, 시침핀을 사용하실 때도 지금 이 핀처럼 헤드 부분이 되게 작은 실크핀이라고 합니다. 실크핀을 사용을 해주셔야 다림질 할 때 걸리지 않아요. 시침핀은 이렇게 아래쪽에 가깝게 꽂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핀을 꽂아주셨으면 이제 다려주세요. 접착 심지를 붙일 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려주셔야 돼요. 다리미를 밀지 마세요. 대강 붙여주고 나면 시침핀을 뽑아서 다시 다려줍니다. 시침핀 뽑은 상태로 계속 다리게 되면 시침핀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고 심지는 겉감에 맞춰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려주시면 여기 아래 부분이 깨끗하게 됩니다. 앞안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려서 붙여주세요. 뒤안단하고 양쪽 앞안단까지 이렇게 가장자리에 심지랑 봉제해서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안단 길이는 겉하고 겉길이 마주되고 어깨선 박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뒤안단 앞안단 연결이 됐으면 여기는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칼라 만들어 줄 건데요. 겉칼라에 심지를 붙여놨고 안칼라에는 심지가 없습니다. 겉칼라하고 안칼라에 겉길이 마주되고 외곽선을 박아줄 거예요. 그런데 겉칼라가 2-3mm 정도 커야 뒤집었을 때 안칼라가 들리지 않거든요. 뭐든지 박아서 뒤집어 줄 때는 겉으로 나오는 게 살짝 크게 박아주셔야 뒤집었을 때 편안해집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선이 실제 칼라의 완성선인데 시작 부분은 같지만 실제 완성선보다 2-3mm 정도 더 크게 그려준 겉칼라와 안칼라에는 완성선 그대로 해서 박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겉칼라가 살짝 크게 박아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원단의 두께 그리고 심지까지 붙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칼라 사이즈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박아서 뒤집으면 안칼라 쪽이 살짝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핀 꽂아 주셔도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실제 완성선보다 2-3mm 더 크게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나가서 그린 겉칼라의 이 선과
앙칼라에서는 실제 완성선에 맞춰서 핀을 꽂아주시면 돼요. 나간 것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 시작 지점은 똑같이 핀 꽂아주시고요. 핀을 꽂아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울렁울렁해요. 봉제로 맞출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봉제를 시작할 때는 이쪽 끝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박아주셨으면 여기도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시접을 0.3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 부분도 뒤집어서 다려주셔야 되는데, 다려주실 때 겉에서 봤을 때 앙칼라가 보이지 않도록 겉칼라가 1, 2mm 정도 살짝 크게 다려주셔야 돼요. 미리 겉칼라를 크게 박아놨기 때문에 겉칼라가 1, 2mm 정도 앙칼라 쪽으로 가도록 다려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겉칼라와 앙칼라가 박힌 솔기 부분이고 1, 2mm 정도 겉칼라가 살짝 보입니다. 줄무늬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겉칼라가 넘어와서 그렇고요. 겉칼라 외곽선을 바깥쪽으로 박아줘야 뒤집어서 다렸을 때 겉칼라와 앙칼라의 이 시접 부분이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겉칼라하고 앙칼라의 외곽선을 똑같은 선으로 해서 박아줘서 다릴 때 겉칼라가 이렇게 되도록 다려주면 이렇게 겉칼라가 끌려가면서 앙칼라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칼라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앞 뒷판에 어깨선만 박아주세요. 겉과 겉길이 마주대고 어깨선만 박아주세요. 옆선 박으시면 안 됩니다. 어깨선 박고 두 겹 같이 오버록 쳐서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어가게 다려주시면 돼요. 겉감에 앞판과 뒷판에 어깨선 받고 두 겹 같이 오버록도 쳐서 시접 뒤로 다렸고요. 이렇게 펼쳐 두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칼라를 먼저 얹어 줄 거예요. 심지가 붙어 있는 겉칼라가 위로 향하게 놓고요. 뒤중심과 옆목점 맞춰서 칼라를 올려놔 주시는데, 보면 칼라가 넥라인은 여기인데 칼라는 바깥쪽으로 가서 떨어지거든요. 편안하게 놨을 때. 왜 이러냐면 먼저 칼라 패턴을 뜰 때 옆목점은 그대로 뒀지만 앞뒤판의 어깨선을 1cm 겹쳐줬습니다. 평평하게 나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건 정말 아주 플랫한 아기 턱바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어른 옷에 그런 컬러는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깨 끝을 1cm를 겹치다 보니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놨을 때 일치하지 않고 벌어져 있는데요. 완성선에 맞춰서 칼라를 핀을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핀 꽂아 주시고 먼저 여기를 한번 박아주고 안단을 한 번 더 박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겉감, 칼라, 안단까지 해서 한 번에 박아주는 건데요. 일단 저는 칼라만 먼저 한번 고정을 해주고 그 위에 다시 안단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겉감에 칼라 먼저 달아줬고요. 그러고 나면 그 위에 안단을 얹어서 한 번 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의 시작점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서 전체 둘레 돌려주고 반대편 안단 끝나는 부분까지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의 밑단 안단 시작점에서부터 박아주세요. 안단까지 이렇게 박아주고 나면 시접 정리를 하시기 전에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옷은 이렇게 더블로 여며지게 되는 옷이고요. 이런 모양의 칼라가 달리는 곳입니다. 양쪽의 앞 중심선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칼라가 끝나는 부분에 여기랑 이쪽으로 직선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줄무늬가 있는 옷이다 보니까 앞 중심선이 줄무늬가 직선으로 딱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길이가 같은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뒤집어서 시접을 정리를 해주는데, 안단의 밑단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 안단 부분도 0.5cm만 되게 잘라주세요. 나머지도 시접 1cm가 많기 때문에 0.5cm 정도만 되게 잘라주시고요. 이 앞 코너 같은 부분도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목둘레 곡선이 심한 곳은 바위밥을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뒤집어서 다릴 때 잘 안 다려진다 싶으시면 바위밥 주시면 되고, 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림질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칼라가 안쪽으로 편안하게 안 끌려 내려가고 자꾸 밖으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안단을 넘겨주시고요. 겉감 빼고 칼라하고 안단만 박아서 시접을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눌러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칼라 시접을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 끝부분은 내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시접은 모두 이렇게 안단 쪽으로 가게 깨끗하게 요 끝에서부터 시작하긴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 노루발 때문에 최대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박아주시면 돼요. 시접이 0.5cm이기 때문에 2-3m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스티치를 주시면 돼요. 이제 다림질 한번 해주겠습니다. 겉에서 안단이 보이지 않게 겉감이 1mm라도 안쪽에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밑단 부분도 그렇고 앞 중심선도 그렇고 다려주세요. 방금 안쪽에서 스티치를 줬기 때문에 칼라가 이렇게 되도록 좀 잘 다려집니다. 다려졌으면 이제는 양 옆선 받고 두 겹같이 오버록 친 다음에 소매 만들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오버록 치고요. 시접 뒷판 쪽으로 다리면서 밑단도 시접 2cm 줬으니까 1cm씩 두 번 접어서 다려줬습니다. 안단 안쪽에도 시접을 이렇게 접어서 같이 다려주고요. 봉제를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밑단을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소매 만들어서 달아주면 되고요. 소매는 먼저 옆선을 박아주는데 밑단을 접어서 재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요 모양대로 박아주고 두 겹같이 오버록도 쳐주세요. 시접은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단도 밑단 선에 맞춰서 접어 다려주시고 소매 밑단은 접어서 박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땀수를 제일 크게 해서 여기는 일반적인 소매산이기 때문에 한 줄 오그려서 소매에 달아줘야 됩니다. 완성선에 가깝게 한 줄만 박아서 오그려 줄 건데 여기 소매 솔기가 가운데 오도록 놨을 때 보이는 부분, 이 소매의 진동둘레 윗부분 정도만 오그려 주시면 돼요. 밑실을 잡고 살짝만 오그려 주세요. 이거는 궤더를 잡는 게 아니라 이즈 처리를 위해서 오그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오그려서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모이는 느낌이 나게 해주시면 되고, 소매의 솔기와 몸판의 솔기를 맞춰서 핀을 소매 쪽에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몸판을 뒤집어서 소매 진동둘레와 몸판의 진동둘레를 맞춰서 핀 꽂고 박아주세요. 소매의 솔기에서부터 박아주세요. 이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매가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가 있는데 씹혀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송곳 같은 걸로 잘 펴가면서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나면 겉에서 봤을 때 씹혀 들어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건 씹힌 게 아니라 이지 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두 겹같이 이제 오버록을 쳐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시접이 모두 소매 쪽으로 가게 다려주면 소매가 이렇게 봉긋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펴지게 됩니다. 소매 양쪽에 다 달아주고 오버록까지 쳤습니다. 그러면 다림질을 하시는데 여기 이 두 겹같이 오버록 친 시접을 소매 쪽으로 보내서 다려주세요. 소매 다림이 대가 없으실 경우에라도 평면에 놓고 시접이 모두 소매 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려주시면 돼요. 다림질까지 마쳤으면 이제는 안단을 고정을 할 건데요. 그냥 두면 안단이 이렇게 벌렁벌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여기 어깨 솔기에 맞춰서
손바느질로 한두 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는 밖에 보이는 곳이 아니니까요. 안단의 어깨선과 겉감의 어깨선 딱 맞춰주시고, 겉감에서는 시접 부분하고만 떠주셔야 돼요. 안단 끝부분이랑 살짝 한두 땀씩 떠주시면 돼요. 이거를 안 하면 옷을 입고 벗고 할 때마다 안단이 바깥쪽으로 밀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매번 여며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세 땀 떠서 고정을 해 두시면 돼요. 이제 단추를 달아줘야 되는데요. 15mm 링 스냅 달아주려고 합니다. 마침 하얀색 링 스냅이 딱 6개가 남아서 달아줄 거고요. 단추의 위치는 단추 지름이 15mm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자리는 끝에서부터 15mm 들어간 선에 단추가 위치를 해야 되고, 전체 길이를 재보면 35cm인데 첫 번째 단추를 여기 끝에 하게 되면은 요 칼라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떨어져서 첫 번째 단추가 오고 12cm 간격으로 단추를 달아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패턴을 그릴 때 더블일 경우에 중심에서부터 7.5cm 나가서 여밈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5cm 폭에서 가장자리에서 1.5cm 들어왔으니 실제적으로 중심선에서 단추까지의 크기는 여기는 6cm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서도 6cm 떨어진 곳에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6cm 떨어진 곳, 즉 여기와 여기 단추 사이가 12cm 되는 곳에 같은 위치에 단추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링 스냅은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게 겉단추고요. 이게 안단추입니다. 겉단추에 이렇게 달려야 되고, 안단추는 이렇게 달려서 여밀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원단이 얇기 때문에 단추 사이에 와샤라고 해서 이걸 끼워서 단추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위치에 맞춰서 송곳 가지고 구멍을 뚫어주시고 겉에서 겉단추 끼워주시고요. 안쪽에다가 와샤를 하나 끼워주세요. 와샤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반드시 안쪽에서 끼워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 방향 되게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단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샤를 먼저 끼우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안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끼워주고 겉에서 이 방향으로 끼워주세요. 더블 여밈의 재킷 같아 보이는 여름 상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블라우스 느낌보다는 여름 재킷 느낌에 가깝고요. 단순한 기본 패턴을 더블로 변형을 해주고 목둘레를 좀 파주면서 이렇게 플랫 칼라 달아줬습니다. 앞안단 뒤안단을 넣다 보니 더 재킷 같은 느낌이고요. 안쪽은 더블이다 보니 안단도 넓게 들어가고요. 뒤안단까지 해서 칼라를 달아줬습니다. 안감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접착 심지하고 안단을 봉제를 해서 붙여줬고요. 칼라는 같은 원단으로 했지만 흰색으로 칼라에 배색 넣어줘도 깨끗해 보이고요. 심플한 직선 실루엣에 약간 길이감 짧게 만들어서 귀여운 재킷 느낌으로 입어보세요. 뒷모습은 칼라가 라운드지기 때문에 귀엽고 어려 보이는 느낌이고요. 가지고 계신 기본 패턴을 더블로 변형하고 목둘레 파줘서 여름에 경쾌한 느낌의 재킷 같은 블라우스 만들어서 입어보세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